안녕하세요. 니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34번째 영상입니다.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총 4부 중에 일부 소설에서 사절에 이버맨시를 포태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절절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총 18개의 문장으로 그것을 설명을 하죠. 이런 존재에 대한 사랑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할 때, 열렬하게 표현을 할 때, 지금 니체는 차라투스트라가 돼가지고 이 산 위에서 내려와서 지금 시장으로 들어간 거죠. 숲을 지나서 시장으로 들어가서 대중들 앞에서 밧줄타기 고개를 보려고 하는 대중들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절절하게 위버맨시 사상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시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사실은 이 차라투스라의 얘기를 전혀 알아듣질 못했고 사실 관심 자체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관점, 니체가 보는 그 관점이 5절에 이제 분명하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인간 말종으로 이제 표현하게 되는 인간 말종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버맨시를 포태해서 이버맨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인간 말종이다 이렇게 아주 경멸적인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서 이거에 대한 이제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 오늘부터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이렇게 말하고 짜라투트라는 다시 군중을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그 고개를 보기 위해서 모여있던 그 사람들 얘기를 했는데 자기 얘기를 다 한 뒤에 군중들을 이제 바라본 거죠. 바라보고 입을 다물었다는 거죠. 그는 자신의 심장에 대고 이렇게 말했다. 저들은 그저 저렇게 웃고만 있구나. 저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저런 자들의 귀를 위한 입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쟤는 무리 군중이 짜라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고개를 보러 왔는데 어떤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뭐 설교가처럼 이렇게 떠드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어때? 뭐 저런 인간이다 있냐? 웃기는 인간이다 하면서 비웃었겠죠? 비웃었다네. 비웃은 거죠. 웃고 있다는 건 비웃었다는 거죠.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근데 짜라수라의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전달이 안 되니까 더 이상 얘기할 건덕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저들을 위한 귀를 위한 입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자, 눈으로 듣는 법을 배우도록 먼저 저들의 귀를 때려 부수어야 할까? 울리는 북이나 참회 설교자들처럼 요란을 떨어야만 할까? 또 저들은 더듬거리며 말하는 자들만을 믿는 것일까? 자, 눈으로 듣는 법을 배운다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차라추라가 얘기하는 게 소리가 크질 않으니까 안 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들릴 수 있으니까 아예 이 사람들이 귀머거리면은 그냥 사람의 입 모양만 보고 이렇게 그 사람의 말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배우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귀를 아예 귀머거리로 만들어 버리면은 그냥 때려 부수면은 그 사람들이 잘 안 들리더라도 입 모양을 보고 더 집중해서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또는 좀 더 내가 크게 소리를 치는 거죠. 울리는 북을 치거나, 그러니까 우리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마이크를 가지고 떠드는 그런 거죠. 마이크를 가지고 떠들거나 또는 참회 설교자들처럼, 그러니까 참회 설교자
뭐 우리가 기독교에서 그런 참여 설교자들 많잖아요. 뭐 성령 뭐 저기 한다 운동한다고 해서 모아놓고 그냥 하는 그런 참여 설교자들처럼 아주 큰 소리로 뭐 떠들어대는 거죠. 떠들어대고 그리고 그런 참여 설교자들 하면 뭐 감동을 주려고 막 온갖 연출을 하잖아요. 할 때 그 요란을 떨어댄다 해가지고 참여 설교자들이 그렇게 요란을 떨거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되게 익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냐 이거죠. 너는 큰 소리를 내고 왕왕왕왕 되게 그 사람들한테 귀에 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그 소리도 크게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또는 떠듬거리면서 말을 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유창하게 얘기하지 않고 떠듬 얘기하면 뭐 사람들이 저 인간 뭐라고 얘기하는 거지? 뭐 이렇게라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많이 저기 할 때 보통 그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가만히 서 있으면은 막 웅성웅성 대다가 좀 지나면 이렇게 주의를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떠듬거리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지 하면서 좀 그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주지 않겠는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는 그런 자들만 믿는 것일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니체는 자라투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라투스라는 속에 이제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자기 딴에는 산꼭대기에서 지금 숲을 지나서 내려와서 지금 그 성에 들어와가지고 도시에 들어와서 시장판에 와가지고 지금 자라투스라는 어떤 입장이에요? 자기는 선물을 주고 있다고 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선물을 주려고 왔는데 선물을 준다는 거죠. 선물을 주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다. 이게 너무 내가 자라투스라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나왔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너무 좋아할 줄 알았지. 근데 아무도 관심을 없는 거야.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 나름대로 기대가 그 실망과 그런 걸로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노가 일어날 수가 있는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퍼붓게 되는 거죠. 저들이 나름의 자부심을 갖는 것이 있다. 저들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지? 바로 교양이라고 부르지. 그 교양이라는 것이 저들을 염소치기 와는 다르게 만든다고 하지. 자, 여기까지. 자, 요 문장이 이제는 좀 보통 철학하시는 분들이 백승영 교수님도 해석을 여기 염소치기에 대한 해석은 안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저들이 자부심을 갖는다고 하는 거는 저들이 그러니까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뭐에 대한 자부심이냐면 자기신들은 교양이 있다는 거죠. 교양이 있어. 교양이 있는데. 지금 그 자라투스라가 앞에 시장 바닥에 나와서 떠드니까 좀 거친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 볼 때는 저런 얘기를 저런 방식의 스타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교양이 있는 거로는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교양이라는 게 있는데 그 교양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고는 대한 자부심. 그러니까 속은 어떨지 몰라도 겉으로는 자신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 그것이 이제 거치장이죠. 거치장. 그걸 우리가 이제는 심리학적 용어로는 그것을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소나.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어때? 좀 겉모습을 좀 신뢰감 있게 이게 남이 좀 듣게끔 이렇게 포장을 잘 해야 되잖아요. 가면을 잘 써야 된단 말이야. 만약 자라투스라가 아주 삐까뻔쩍한 자가용을 몰고 거기 운전기사를 대동하고 해서 내려서 얘기했으면은 말을 들었을지도 모르죠. 그런 거치장 또는 어떤 얘기를 할 때 좀 뭔가 고상한 철학적인 용어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신봉하는 그런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빌어다가 이렇게 수사하는데 이제 사용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없이 이제 자기 얘기만 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혀 자신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양에 대한 자부심, 거치장, 페르소나가 일단 제대로 안 갖춰진 거야. 안 갖춰져 있으니까 요 부분에 대한 거를 자기의 부류로
그 짜라투스라를 인정을 해주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짜라투스라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여기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염소치기와는 다르게 만든다. 교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염소치기와는 다르게 만든다고 저들은 생각한다 할 때 이 염소치기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짜라투스라는 염소치기다. 짜라투스라는 염소치기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서 저런 놈의 염소치기가 지금 염소치다가 오지 않았냐. 몸도 허름하고 뭐 입은 옷도 뭐 별로 좋고 말하는 것도 보니까 뭐 고상한 말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거칠게 얘기하니까 염소치기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신들은 교양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들은 염소치기와는 다르다. 우리는 그러니까 짜라투스라는 우리와 같은 부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교양 있다고 생각하는 군중들은 짜라투스라는 우리와 같은 부류가 아니다. 나와 같은 부류가 아니다. 우리와 같은 부류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카테고리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근데 그 카테고리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짜라투스라는 우리보다 낫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보다 아래다라고 보는 거죠. 예, 벌써 출발이 어떻게 된 거야? 이 일반 그 군중 무리 입장에서는 짜라투스라는 전혀 교양이 없는 하나의 무례한과 같은 그런 어떤 걸로 이제는 비춰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수준이 낮은 사람, 무례한이며 수준이 오히려 수준이 낮은 사람. 겉에 보니까 뭐 돈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명예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지식이 많은 것 같지도 않으니까 이제는 수준이 낮은 사람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양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때? 상대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짜라투스라는.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은 이제 군중들은 이제 짜라투스라에 이제 관심이 없으니까 뭐 떠드니까 떠들어 봐라. 얘기해봐. 그냥 비웃으면서 있는 거죠. 그냥 얘기해봐. 뭐 그런 얘기야? 그래 알았어.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염소치기구만. 뭐 그런 식이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짜라투스라가 또 우라가 치면서 또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놈들은 나를 지금 염소치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를 자신들보다 교양이 없고 낮게 보면서 그렇게 자신들이 마치 교양이 있는 존재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걸 자부심을 가지고 그걸 거칠애로 한 거를 자부심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짜라투스라는 오히려 뭐예요? 그들은 나를 경멸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은 지금 짜라투스라를 경멸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수준이 낮은 사람으로 경멸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군중이 짜라투스라를 경멸하고 있는 입장이죠. 경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니체가 역으로 경멸받아야 될 때는 경멸받아야 될 존재들은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역으로 이제 받아치는 거죠. 자기 속 마음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경멸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한다. 왜? 자신들이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나는 저들의 자부심에 대고 말하고자 한다. 그런 교양이라는 게 있는 거, 그것을 자기를 거치장으로 꾸며놨으니까, 자기 스스로를. 그래서 자기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걸, 거기다가 이제 그런 경멸이라는 말을, 그런 걸 거친 말들을 이제 듣기 싫어하는데, 나는 저들의 자부심에 대해서 대고 말하고자 한다. 거기에다 대고. 저들에게 가장 경멸스러운 것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인간 말종이다. 라고. 자, 그래서 지금 짜라투스라는 이 군중 무리들에게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자기가 교양이 있는 것처럼 껄떡거리는 이 인간 말종들. 그렇죠? 그 인간 말종들. 딱 볼 땐 인간 말종이야. 그래서 그건 너희가 바로 군중 무리는 인간 말종이다. 군중 무리는 인간 말종이다. 너희들이 바로 인간 말종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경멸의 언어를 던지는 거죠. 말종이다. 너희가 바로 인간 말종이다. 그렇게 던졌어요. 이렇게.
자, 여기에는 왜 이렇게 차라투스라는 왜 이렇게 교양이라는 교양에 대한 자부심, 이 거치장 중에 사회적인 가면, 페르소나가 이제 사회적 가면이잖아요. 사회적 가면.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꾸며낸 사회적 가면으로, 요걸로 그 군중 무리, 당시의 군중 무리들을 이렇게 비판을, 요걸 가지고 인간 말종으로 이제는 추출을 해낸 거죠. 이렇게 인간 말종이라고 할 때 이 표현이 여기서 나온 건 요걸 해가지고 나온 거다. 이 교양과 이제 관련이 됐다.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내용과 좀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게 바로 데카당스라는 표현입니다. 데카당스. 예, 데카당스. 자, 데카당스라는 게 뭐냐면 이제 니체가 이 말을 이제 자주 썼습니다. 데카당스라는 표현을. 예. 그래서 이 데카당스적 인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말종들은 데카당스적 인간이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 인간 말종들은 그 데카당스적 존재들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데카당스적 존재라는 건 뭐냐 이런 거죠. 데카당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니체가 쓰는 이 표현 자체는, 데카당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그 현실 자체가 굉장히 암울해. 자기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존재 자체가 허무한 거죠. 존재 자체가 허무하단 말이에요. 허무하고 사실은 암울하단 말이에요. 암울한데 그런 자신의 본 모습, 존재 자체라는 건 뭐야? 그 자신의 본 모습이죠. 본 모습은 굉장히 공허하고 암울하고 어두운데 뭐야? 그런데 겉모습,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적 가면, 거치장은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화려하게 꾸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자신이 공허하고 허무할수록 자신이 가진 것, 그러니까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하는 거죠. 얘도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표현이나 마찬가지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빈수레가 요란하니까, 그러니까 가진 자신에 대한 그 근본적인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자존감이 없다고 하는 거죠. 자존감이 없는 존재는 노예 도덕의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없는 노예 도덕에 사로잡힌 노예들, 그러니까 노예들이죠. 한마디로 니체가 볼 때는 노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도덕을 숭상하는 자들, 자신이 노예야. 자기 할 수 있는 게 없어. 자기는 주체적이지 없어. 그런 힘이 없어. 힘이 없는 자들이란 말이야. 그렇게 자기가 허무하고 암울한 존재이고, 자기가 그건 뭐야? 나약한 노예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를 자기도 알까요, 모를까요? 무의식으로 그걸 자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을 나약하고 하찮게 보는 거죠. 나약하고 하찮다. 그러니까 자신이 나약하고 하찮은 노예란 말이야. 나약하고 하찮은 그 존재로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니까 자기가 공허하고 허무하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그거를 남한테 자기만 알면 되는데, 그것이 남이 알까, 남이 알아볼까, 전전긍긍하는 존재들이래. 남이 알아볼까 전전긍긍하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한국인들이 특히 뭐야? 체면이죠. 체면. 남의 눈을 계속 의식하는 거야. 이 사람이 나를 혹시,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나 자신에 대해서 너는 하찮고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를 그렇게 얘기할까봐, 알까봐, 조금이라도 알아챌까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한국인들의 특성이 또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남 눈에는 이게 잘 보여야 되니까 이게 거치장을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페르소나 사회적 가면을 잘 써야 돼. 그 가면을 잘 쓰는 방법이 뭐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는 잘 쓰는 방법은 뭐야? 자기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남의 것을 가져와 가지고 꾸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그거를 지적인 능력으로 볼 때 그걸 교양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교양으로 꾸민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교양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그것을 자신의 본래적인 허무한 공허함, 자존감이 없는 상태, 나약하고 하찮은 자신, 그것이 남이 알아볼까봐 전전긍긍하면, 그리고 오히려 그것도 공포를 느끼는 거죠. 두려움. 그것 때문에 어때요? 뭔가 자신을 자꾸 치장을 해야 돼. 그게 데카당스적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화려하게 치장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암울한 자신의 현실을 외면한 채 이상적인 조형 그 자체를 탐닉하는 예술, 이걸 데카당스라고 하는. 즉 고통으로 가득 찬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과 당당하게 맞서 싸우면서 고통을 수용하면서 고통을 즐기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그런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상태. 그러니까 니체에게 이러한 예술가는 노예 도덕을 정당화하는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 교양으로 꾸밀 때 교양을 뭐로 꾸미는 거예요? 온갖 화려한 명사들의 학문으로 꾸미는 거죠. 그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온갖 화려한, 그러니까 그걸 뭐라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게 이제 스펙 쌓기라는 게 그런 거죠. 스펙 쌓기. 지금 제가 보니까 이제 책을 요즘 보니까 애들 책을, 제가 이제 도서관 이제 요즘에 이제 가끔씩 가니까 거기 가면은 여기 이제 시립도서관 가면은 시립도서관에서 이쪽 읍 단위에도 도서관들이 다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책을 많이 읽는 운동을 하더라고요. 책을 많이 읽는다. 그러니까 독서 운동을 하더라고요. 독서 운동하는데 독서 운동. 그런데 이게 지금 뭐냐면은 초등학교 졸업을 안 했는데 유치원 단계에서 이미 1,000권을 읽어야 된다는 거야. 읽는 운동을 하더라고요. 야, 1,000권을 읽는다. 이거는 뭐야?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책을 비판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의식 상태가 돼야지 그 책이 진짜 저기야 되는 건데, 무조건 이렇게 많이 눕는 게 되는 게 아닌데, 물론 하다 보면 그게 되는 거긴 하겠지만은, 1,000권을 읽는다는 건 뭐야? 2,000권은 어때든 머리에다가 쑤셔 넣는 거지. 쑤셔 넣어서 뭐 하자는 거야? 나 1,000권 읽었어요. 어디 가서 모임에 나가서 어떨 때 사람들과 만나면은 할 얘기, 이게 거기서 뭐야? 거기서 빠지는 인간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게 1,000권을 읽는다는 게, 그걸 정말 마음의 양식을 삼기 위해서 읽는다는 것보다도 그 교양으로서 갖춰져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사람들하고 만날 때 경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파생금 용상품이 어쩌냐 하면서 요즘에 보니까 현대 그 통화 이론이라고 그런 게 있는데요. 아니면 가상화폐가 요즘 뭔데요? 이러면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이 뭡니까? 블록체인. 그럼 이런 얘기하면 앉아서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공포심이 있는 거예요. 모임에 나가서 이게 자기가 끼지 못할까봐 그 모임에 그거를 위해서 교양을 쌓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니체도, 여러분들이 니체를 보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터넷상에서, 지금 유튜브상에서 니체 강의들이 많은데, 니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니체를 정말 알고 싶어서 유튜브를 보는 분들도 있지만은, 니체라는 사람은 알고 있다라는 그리고 니체는 되게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정보 지식을 얻어서 그것을 하나의 교양의 요소 목록에 넣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저처럼 이제 니체 얘기를 하면은 그 옆에서 니체가 말이죠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하나의 교양적 요소로 니체도 전락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오늘날 니체도 그냥 전락하고 말았어요. 교양으로서, 교양 요소로서 바로 이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이와 같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인간 말종들은, 근데 그 교양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다양한 철학, 종교에서 뛰어난 사상가들의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 사상도 그렇고, 그리고 또 옷차림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남이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그렇죠? 그렇게 보이기 위한 하나의 치장,
시장에 치우친다는 거죠. 그 모든 스펙이나 그런 게 다 하는 게 뭐야? 딱 그거는 그런 거죠. 그 사회에서 자기가 그건 뭐야? 무리 본능이죠. 무리 본능. 그 무리로부터 추방당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죠. 사실은. 무리에 끼지 못하는 거에 대한 이거는 근본적으로 마음에 뭐가 있는 거야? 무리에 끼지 못하고 배척당할까봐 한마디로 경멸당해가지고 밀려날까봐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 두려움에 기초해가지고 사람들이 사실은 지식을 쌓고 그렇게 몸부림을 친다고 하는 거다. 몸부림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차를 검소하게 사도 되는데 돈이 없으면은 그걸 뭐 안 하고 아주 비싼 걸 사. 자기가 감당하기도 어려운 차가 있어야 되고 감당하기 어려운 집, 화려한 집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거기에 매달려서 사는 거죠. 이렇게. 왜냐면 그 무리에 끼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 뭐 몇 년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과거에 이제는 자기 자식들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하려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못 사는 게 아니야. 통장에는 10억이 있어. 10억이 있는데 돈이 충분히 있어. 우리 입장으로 볼 땐.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부족한 거예요. 앞으로 없어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왜? 여태가 자기가 모여서 사는 그 무리들은 평균 재산이 30억인데 자기는 10억밖에 없다. 이거에 대한 거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따라가지 못할까봐, 그 무리에서 밀려날까봐,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식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자기 마누라가 어디 가서 이렇게 행동을 할 때 자기 없는 티가 나가지고 자기 체면을 깎을까봐 자기 부인도 죽이고 자식들도 죽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뭐야? 이거에 대한 거죠. 무리로부터, 이 대중으로부터, 군중의 그 무리본능이라고, 니체는 그걸 이제 무리본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무리본능, 그러니까 그 무리 속에 끼지 못하고 배척당할까봐. 그 무리가 가지고는 교양 수준까지는 갖추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그것을 거치장을 잘했어. 잘하면 어때? 자부심을 갖는 거죠. 그래도 아니 이런 무리에 있어. 그런 거죠. 그런데 그거는 뭐야? 진정한 자기 실력이 아니죠. 그냥 뭐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뭐야?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그 고질적인 병폐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은 이제는 나 누구 알아? 뭐 인맥 쌓기 있잖아요. 이게 이런 것 좀 참 제가 볼 때 황당해서 인맥 쌓기. 제가 이제 젊은 시절 인맥 쌓는 거에 그냥 막 나는 말이야 무슨 국회의원 알고 무슨 은행장 알고 뭐 이렇게 그냥 뭐야 자기 자신은 정작 보잘것없고 그 하찮은 놈인데 그 사람들을 가지고 아니면 뭐 대통령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뭐 걸어 놓는다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남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 자기가 그래도 수준이 있는 인간이라는 거 보여줄 수 있는 거를 그걸 자꾸 꾸며. 그게 뭐야? 자기의 그거는 너무나 공허하고 하찮게 그러니까 원래 하찮은 인간이 아닌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맥을 자꾸 쌓는 거야. 인맥을 쌓는 이유도 뭐 그래?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얹혀서 살려면은 밀려나는 거에 대한 공포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사실은 자기의 내재적인 실력이 내재적 실력, 자존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무리에 끼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 무리 속에서 끼어서 같이 묻어서 갔으면 하는. 그리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되면은 또 그거 가지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경멸하고 하대하고 돈 몇 푼 있다고 말이야. 돈 없는 사람 무시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는 뭐 대기업 뭐 회장 마누라라고 자식 새끼라고 그 자기 그 집에 있는 자가용 보는 운전기사한테 막 하고 일하는 사람한테 막 하고 그런 아주 그거 천박하고 저열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 좀 얘기가 엉뚱한 데로 가는데 우리 최고 지도자 대통령이나 그 마누라라는 인간들도 그 얼마나 천박하고 저열한 인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왜 뽑아놔? 자기와 모습이 똑같거든. 개 돼지들이거든. 이게 다 인간 말종은 다른 말로 우리 표현으로 이건 개 돼지들이에요. 개 돼지들이지. 인간 말종들은 개 돼지야 다. 종들은 개 돼지니까 자기와 똑같은 인간인들을 권력의 자리에 앉혀야 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견딜 수가 없어. 이버맨시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들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버맨시는 적이야. 죽어야 돼, 이버맨시. 이버맨시 추구하는 놈들은 다 없어져야 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무리가 아니니까. 자기 무리를 대표하는 인간을 뽑아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장 경멸스러운 인간을 대통령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가장 경멸스러운 인간 말종 중에 말종들을 들에게 권력을 준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게, 그러니까 인간 말종들 중에 말종들에게 권력을 준다. 나라 권력을 넘겨주고 그들이 뭐예요? 마음껏 하고 너희 그러니까 인간 말종들이 같이 어울려서 같이 퍼 마시고 거기서 그냥 똥을 싸고 그 하는 거죠. 그게 그런 인간들이라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니체가 볼 때는 그래서 인간 말종이라는 인간 대가당수적 존재들 이런 인간들은 뭐예요? 이버맨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 이버맨시를 수퇴한다는 것 자체가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는데 뭘 이렇게 얘기를 듣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비판을 이제 막 쏟아내는 거죠. 하면서 분노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양이라는 그 껍데기, 페르소나, 사회적 가면. 하지만은 그 마음 안에는 어딨어요? 마음 안에는 이버맨시를 수퇴하려는 그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 힘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거부하지는 못하지만은 그것이 내부에서 꿈틀꿈틀거리니까 자기 내부에서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자기는 이버맨시는 수퇴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로부터 자기는 떠나야 되잖아요. 이 무리로부터 벗어나게 되니까 그거는 못하고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이버맨시를 수퇴는 못하고 그러니까 뭐야? 하지만 이버맨시가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자신도 자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버맨시의 상에 비해서는 나는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에 대한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허무하고 암울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항상 비교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 무슨 비교? 이버맨시와 나의 비교라는 말이에요. 이버맨시와 나와의 비교. 현실적인 나와 미래의 나로서의 이버맨시가 항상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실의 나는 이버맨시의 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나와 현재의 나와 그다음에 이버맨시로서의 나 이것이 두 개가 있단 말이야. 우리 안에 두 개가 있어서 현재의 나가 이버맨시의 나를 자각하고 비교를 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 무의식 속에. 그러면 현재의 나가 이버맨시를 나로서 나가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냐? 현재의 나는 이버맨시의 나에 대해서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낀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보잘것없는 그 감각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허무감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허무감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버맨시로 살지 못하면은 반드시 이버맨시를 수퇴하지 못하는 인간은 반드시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자신을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하찮게 자신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심리적으로 인간의 심리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그거를 부정하기 위해서 이버맨시를 부정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게 거치장이라는 거죠. 사회적 가면이고 사회적 가면의 구성 요소들, 거치장의 구성 요소들의 핵심적인 거 그런 것들을 이제 교양으로 이제 본 거죠. 그 교양. 그것을 이제 취장을 하는 그것을 이제 데카당스적 상태라고 우리가 니체는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인간의 심리가 이런 방식으로 돼 있다고 하는 건데 우리 안에 우리 이버맨시로 나아가는 우리의 힘이 있고 현재 나가 있어서 항상 비교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져. 그 초라함이라고 하는 그 하찮음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왜 그런 공허함이라고 하는 거 왜 인생은 왜 이렇게 공허할까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버맨시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공허함이거든요. 근데 그 원인을 잘 모르는 거죠 지금 인간들이. 그러니까 그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사람들은 겉모습에 취향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렇게 데카당스적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뭐예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
자신의 내부가 부정된 내부가 그림자로 섀도우로 변하면서 심리학적으로 융심리학이 그런 건데 하면서 복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자기 파멸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모르면서 지금 뭐야? 자기는 교양이 있으니까 겉으로는 속으로는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인간이니까 자신이 그러는 거에 대한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만은 어때? 내가 교양이 있는 처럼 남 앞에서 삐까뻔쩍하게 잘난 척 그럴 듯하게 꾸미면서 이렇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같은 사람들은 어때? 가차없이 짓밟죠. 왜? 자신의 모습이 보이니까요.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자신의 모습이 자신이 보잘것없고 하찮게 생각하는 모습이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쥐받는 거란 말이야. 자신을 보게 되는 거든 거울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염소치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염소치기. 그 짜라투자라를 염소치기라고 이제는 염소치기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염소치기와는 다르게 만든다고 한다. 그러니까 인간 말정도는 교양으로 자신을 거치장을 하고 그것에 자부심을 가지면서 짜라투자라 같은 인간들은 염소치기라고 지금 자신들과 구별을 해가지고 그렇게 자신들이 교양을 가진 자신들이 짜라투자라보다 자신들이 더 낫다고 그렇게 자신을 자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때 염소치기라고 하는 거 표현을 알아보겠습니다. 왜 염소치기라는 말이 나온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는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를 우리는 양치기라고 불렀죠. 양치기 목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염소치기라고 하는 데는 지금 예수를 양치기라고 한 양치기 목자 그리고 나가서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양과 관련돼 있어요. 이렇게 양치기와 양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니체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는 염소. 그러니까 양인데 양은 뭐야? 염소는 뭐야? 염소는 이거 양이 아니고 염소도 양인데 뭐야? 염소는 산양이라고 보통 해서 양 종류죠. 같은 양 종류야. 그런데 이게 예수는 양이고 우리가 아는 양이고 니체는 뭐야? 산양이라고 자기를 표현한 거야. 자기 산양, 염소라고 표현을 한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염소치기다 하는 거는 이거는 예수는 양치기이며 어린 양인데 뭐예요? 차라투스트라는 바로 염소치기며 어린 염소다 이런 거예요. 이런 대비 체계를 가진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자, 우리가 니체가 원래 기본 개념 사상 체계가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은 니체의 사상의 핵심은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 신화에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가 바로 어린 사슴입니다. 아니, 어린 염소예요. 어린 염소. 자,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라고 이해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 자, 요게 이제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죠.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 퍼다 주신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는 이미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기억을 하고 계시니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 몸에서 이제 태어난 거죠. 이 태어난 요 존재가 이제는 디오니소스 여기 지금 이 위버맨시가 바로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위버맨시가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다. 위버맨시가 디오니소스다라고 하는. 그리고 위버맨시가 디오니소스인데 디오니소스는 어린 염소다라고 하는 얘기는 디오니소스가 태어났을 때 헤라가 이 디오니소스를 찾아서 그러니까 디오니소스가 죽은 줄 알았지만은 살아있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헤라가. 그래서 디오니소스를 길렀던 디오니소스의 어머니 세멜레의
그 언니뻘 되는 그 집안에 맡겨가지고 디오니소스를 여자처럼 키우게 됩니다. 헤르메스가 데려가가지고 여기다 맡기면서 그렇게 할 때 디오니소스가 여장을 하고 이제 크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양성동체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디오니소스가 양성동체인데 디오니소스가 자랄 때 헤라가 이제 안 거죠. 알아가지고 디오니소스를 키운 그 가족도 광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미친병을 불어넣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디오니소스 미친병이 걸린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디오니소스가 그 당시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냐면 어린 그 염소 상태로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디오니소스는 어린 염소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디오니소스의 스승이 실레노스라는 존재인데 실레노스가 바로 우리가 사티로스 아시죠? 사티로스가 염소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디오니소스 스승이 그 실레노스인데 실레노스는 사티로스야. 사티로스인데 사티로스는 염소인간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실레노스가 디오니소스를 가르쳤고 또 실레노스가 디오니소스한테 포도를 생산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포도를 키우는 방법. 그래서 디오니소스의 스승 역할하는 이 존재가 사티로스, 바로 실레노스에 해당되고, 이 우리가 디오니소스 축제에 등장하는 그 보면은 여기에 이제 두 존재가 같이 마이네스라는 그 여성들이 등장하고 여기에 또 핵심적인 그 존재들이 바로 사티로스들이 디오니소스 축제에 등장을 합니다. 이게 아주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사티로스. 그러니까 우리가 디오니소스는 바로 뭐에 관련된 결국 이 사티로스 염소인간, 염소와 관련되는 거죠. 어린 염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의 양하고 이 염소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여러분들 이제 타로 카드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카드가 있죠. 이런 카드. 타로 카드의 악마 카드. 악마 카드가 시수법한 악마 카드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요게 염소잖아요. 염소. 박쥐 날개를 달린 악마는 이게 박쥐 날개를 가진 염소. 이 염소가 이 염소란 말이에요. 이 염소가 지금 이게 뭐 염소 인간이잖아요. 이게 사티로스인데 이 사티로스가 요 사티로스를 가리켜서 이 악마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바포메트라고 바포메트. 자, 요런 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염소 머리가 이렇게 됐죠. 악마 표현을 할 때. 자, 이렇게 할 때 악마 표시. 별이 거꾸로 떨어진 형태잖아요. 요거는 올라가는 형태고. 자, 이런 식으로 악마, 사티로스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자, 이런 거는 또 뭐예요? 우리가 여기 15번 악마 카드가 다 이게 사티로스에 관련되는 사티로스. 이게 여기 나오는 게 다 사티로스니까, 자, 여러분들이 또 유명한 게 뭐예요? 판과 미궁.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래저래 미궁에 대한 그 영화 같은, 여기 보면은 여기 여러분 판 아시죠? 여기도 사티로스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요런 거. 자, 그래서 사티로스는 어때? 가운데 이게 남성적인 성기가, 이게 사티로스야. 사티로스는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는 거는, 사티로스는 사실은 그 원시적인 자연의 남성적 힘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연의 남성적 힘. 원시적 힘을 표현해 주기 때문에 성기가 이렇게 되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현실 세계가 아니라 이렇게 꿈의 세계,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아스트랄계에서 발생하는 어떤 현상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서 이제 미로가 이제 열리고 그 미로를 이제 열어 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는 건데 그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의 악마와 그 과정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악마와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이 악마라는 걸 꼭 나쁘게 보는 게 아니면 안 되고, 자, 이 우리가 사티로스 막이라고 이렇게 그 15번 카드가 얘기하는 거는 성육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육신. 육신이 된 말씀은 영이 형체의 세계로 내려가기 위해서 입는 옷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이라고 하는 성육신 되는 거. 그러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그 유버맨 씨가 여기서 육화 작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머리 쪽에서 육화될 때 이게 육화가 될 때 이것은 하나의 사티로스적 메커니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영이 물질화가 되면서 육체가 되는 거야. 그것을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어날 때 마귀의 과정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라고 하는 것, 데블, 악마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이 형체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와 같은 개념이고, 요게 이제는 염소 자리를 의미하게 되는데, 염소 자리는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그 동지에서 태양이 가장 짧잖아요. 그래서 죽음으로 들어가서 3일 만에 부활해 나온다고. 길어지기 시작한다고. 그게 이제 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영이 물질 속으로 들어가서 육화가 돼서 다시 몸이 부활해 나오는 요 메커니즘이 바로 염소짜리.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별자리 12황도에서 염소짜리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지 개념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없어가지고 빨리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런 성육신적인 이런 과정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 자연성, 그 원시적인 그 남성적 에너지가 응축이 돼가지고 육화가 돼서 나오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는 도덕이 없다. 그러니까 자연에는 제가 이게 선악이라는 게 없다 그랬잖아요. 선악을 넘어서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자연의 본질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왜 악마라고 그러냐, 왜 데블이라고 하느냐, 왜 악마라고 하냐면 이거는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비도덕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비도덕성. 자, 우리는 비양심. 우리는 이 세계는 사실 본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것이. 이게 비양심, 비도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선이다, 악이다 하는 건 뭐예요?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 이원화된 세계를 만들면서 문화적으로 치장해 놓은 것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지, 본래적 자연은 그런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세계로 우리가 본래 그것이 선악이 없는 선악의 저편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비도덕성, 비양심. 그럼 비도덕, 비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도덕 체계를 다 무너뜨리는 거니까 기존의 체계 입장에서는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악마라는 건 뭐야? 누가 저놈은 악마야 할 때 뭐야? 나를 파괴할 것 같은 존재를 악마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인간 말종 데카당스들이 볼 때는, 데카당스적 인간 말종들이 볼 때는 위버맨신은 악마입니까? 아닙니까? 인간 말종들이 볼 때는 위버맨신은 마귀 새끼다, 마귀다, 악마다라고 하는 거죠. 악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교양 체계에서의 도덕 그 개념들을 다 무너뜨리니까. 악마에서 마귀 새끼지. 이거 이제 위버맨신은 마귀야. 이게 지금 짜라투스라가 얘기하는 위버맨신은 마귀 새끼고 자기들하고 다른 거지 완전히. 내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무리대중의 세계를 붕괴시키고 무너뜨리고 새로운 거를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양심이니 도덕이니 다 개같은 얘기고, 다 개같은 얘기고, 기존의 체계는 다 무너지고 몰락하고 파괴된다고 얘기하니까, 기존의 세계를 다 파괴하고 몰락시키는 게, 그게 기존의 사람들, 속해 있는 사람들을 볼 때는 그런 존재들은 마귀고 악마, 그걸 악마로 인식을 한다네. 이게 악마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타로 카드에서 얘기하는 15번 카드의 의미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가 나빠서 악마가 아니고, 자기를 파괴하는 존재로서 느껴지는 그 존재 자체를 악마로 보는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의식 체계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볼 때 염소치기라고 하는 이 염소라는 개념에는 사실은 뭐야?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 무화시키면서, 그렇죠?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끌고 내려가서 지옥 속으로 끌고 내려가서 죽음의 세계 속에서 다 해체해버리고 새로운 존재를 탄생하는 시키는 거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그 힘, 그래서 머리 꼭대기로 올라오는 힘이 이제 발동을 하는 거니까, 요런 존재들은 이제 염소치기라고 그래요. 이게 염소라는 그 상 안에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 다 얘기를 지금 상세하게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이게 또 주제는 아니니까 상세하게 얘기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요런 염소치기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예수는 상당히 예수는 상당히 부드럽게 얘기한 거죠. 양치기고 어린 양이라고 얘기한 거죠. 왜? 양은 너무 순하니까. 그렇죠? 순하잖아요. 근데 염소는 그러죠. 염소는 저돌적이고 바위산을 올라가고 산 꼭대기까지 막 자기 주도적으로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이 양에 비해서는 어때요? 굉장히 파괴적이고 공격적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니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또 다른 측면은 바로 예수와 같이,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작업들은 예수와 같이 그렇게
나른하고 느슨한 작업이 아니라는 거죠. 위버맨 씨 우리가 태어나게 하는 작업이 뭐 예수같이 뭐 양 그렇게 그 양은 노예잖아. 그거 노예들 저게 해가지고 저기 한마디로 저기 한다는 거 아니야. 나는 그와 같은 동정하는 사람 아니야. 그런 걸 표현해 주는 거란 말이야. 지금 염소라는 거. 그렇죠. 과격해 이 과정은. 그러니까 이게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미치고 날뛰면서 파괴시키는 과격한 과정이야. 죽음으로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이거는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를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정이야. 이거에 대한 거를 심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것을 다 파괴해야 돼. 도덕이니 그런 거 없는 거야. 양심이라는 것도 없는 거야. 그건 다 헛소리들이야.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의 문화적 관념일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래의 위버맨시 그것을 육화하기 위해서 육화 과정에서는 그런 게 다 해체돼. 무너지고 불타서 없어진다. 그렇게 볼 때 뭐야? 그런 가르침을 계속 하는 때에 그것이 염소의 상인데 그런 가르침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15번 카드 같이 악마로 보는 거죠. 인간 말종들이 볼 때는 말 그대로 인간 말종은 인간을 종말시키는 거꾸로잖아. 인간 말종은 인간을 종말시키는 종말이 인간 말종이 인간 종말이잖아요. 그래 인간을 종말시키는 위버맨시. 인간을 종말시키는 위버맨시다 이게. 그러니까 어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인간 말종들은 위버맨시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무리, 군중 무리의 그 체계 안에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